기자분들께서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훈군민 여러분, 보훈군수 후보 최재형입니다. 최근 우리의 보훈의 일상이 참 따뜻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어르신 댁에 전등을 갈고 수도를 고치는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차비 걱정 없이 이웃을 만나고 병원을 다니시게 도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제도는 현장 중심 행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이어야 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보훈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보훈의 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기초 위에서 복지와 교육, 정주 여건의 혁신을 통해 보훈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두터운 복지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노후자금 1억 마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00개소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지원금 10만 원을 포함 매월 60만 원을 3.5% 복리로 12년간 납입 시 1억 400만 원이라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 행정, 의료, 돌봄, 문화, 교육 서비스가 어우러진 원스톱 복지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노년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께 연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백내장 1인당 25만 원과 무릎 인공관절, 무릎당 120만 원 수술비를 지원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유황보호사 5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 월 5만 원 등 매년 3억 원을 투입하여 60억 원을 들여 아동, 여성, 노인 3대 친화도시 인증 및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운영하여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보훈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는 보훈형 맞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화 연계 AI 방산 기계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생명산업고의 학년당 20명, 총 60명 규모의 학과를 신설, 졸업 후 한화 방산에 우선 채용되는 확실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학 입학 축하금 및 청소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내 중고학생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3기 교육 및 온종일 돌봄 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8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 승마나 골프 등 음악, 미술 교육을 시행하여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32억 원을 들여 영유아 및 초등 저학생을 위한 온종일 돌봄센터 4개소를 개설해 육아 부담을 군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피아이 파크 및 청소년 자유 아지트를 조성하겠습니다. 40억 원 규모로 물놀이장, 실내 놀이터, 아동센터를 갖춘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보훈읍 삼산리에 휴식과 학습이 가능한 2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형 농촌 보훈으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특화 공공주택 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LH공사 공동협력 사업을 포함해 청년 및 일자리 특화 임대주택 300호를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보은읍 그라스로드 억새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61억 원을 투입해 3년 산성부터 용천산, 보청천을 잇는 도시공원 3개소를 조성하여 명품 관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경제 리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재생 250억 원, 안전 보행 환경 개선 20억 원, 주차타워 조성 13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걷기 좋고 쾌적한 보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립파크 골프장 조성과 체육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10억 원을 들여 보은읍 일원에 27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실내 연습장, 헬스장을 개설하겠습니다. 광역 대중교통망을 개선하겠습니다. 보은에서 청주공항, 보은에서 오송역을 잇는 시외버스를 1일 각각 6회 신설 운행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제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 330억 원을 투입 11개 읍면별로 각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특색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체육회 26개 종목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을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보은은 지금 인구의 시간을 지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동안 139건, 총 4,229억 원의 공모사업 실적을 달성하며 보은의 저력을 숫자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저 최정의 뚝심과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숫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일상이 자부심이 되는 보은의 위대한 전성기를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공약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백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평 지금 그 시설이 있는 부지가 너무 복잡하고 장애인하고 노인이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리고 시설 자체도 거기가 너무 혼잡하고 그래서 노인 부분을 다른 데로 떼어서 행정, 의료, 문화, 여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 예, 이해가 좀 빠르고 이게 또 다른 또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을 또 찾는 이렇게 네. 예, 해석을 안 해도 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반더비 체육관은 이미 보훈군에서 그게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갖고 예,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돼 있는 걸로 그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노란 우산 공제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한테 네.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희망을 5만 원 하겠다라고 10% 만 원, 20% 만 원, 50만 원이면 우리가 5만 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 최대 그러니까 월 60만 원이 되죠. 60만 원을 12년으로 복리로 계산하면은 1억이 좀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최대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뭐 노란 공제에 드는 겁니다. 가격에는 어쨌든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연계 AI 방산 기계과 예전에 왜 충북생명고가 예전에 농공고등학교에서 화공과를 신설해서 교명도 농고에서 농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또 교육이랑 또 연계돼야 되는 거고 거기가 그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 특수목적고등학교잖아요. 네네. 이게 가능한 어떤 그 농림부랑 이렇게 협의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직 뭐 어떤 공약이든 네. 어떤 협의나 이런 단계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한화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그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화에 물론 그 협조를 얻어야 되고 교육청 관계 이렇게 협력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고 관내 또 채용 프로스가 있으니까 거기도 기왕이면은 그쪽 관련 그 학과를 개설해서 좀 배우고 그쪽으로 취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관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문 교육을 받고 채용하는 것이 훨씬 좀 하나 입장에서도 좋을 걸로 보여져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뭐 교육청과 한화하고 보건군과 뭐 여러 가지 방안은 논의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공고등학교가 그 폐과가 됐잖아요. 운영을 하는 화공과가 폐과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네.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 과 신설하는 게 어쨌든 옛날에 어떤 과가 저 폐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아직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송 여론조사 받고 나면 캠프가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거는 뭐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형 농촌 보훈이 이제 9기 때는 완성을 시킨다고 마지막에 공약에 넣으셨어요. 네. 구체적인 공약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기 그쪽 그 중에 그 보훈 청주공항 오송역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뭐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네. 한직 때도 많이 역점적으로 네, 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9기 때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걸 완성을 시킨다는 그런 네, 그런 공약으로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 그 청소년 자유 아비트 그래서 아. 국가 학습이 가능한 25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아니면 학원을 끝나고 잠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다음 학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도 가 있고 뭐 여기저기 그냥 들어가서 시간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시내 중심부 부분에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가서 그냥 편하게 쉬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민선 8기 때 그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그 뭐죠 건물 짓는 데 좀 집중화되고 그 소프트 쪽이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 그 지금 청소년 센터도 있고 최근에 그 완공된 보훈 센터도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음센터는 이음센터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거고 또 학생들이 되게 이쪽에서 끝나서 거기까지 가서 쉰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중심부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읍면 저는 균형 발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의 모종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까지 얘기되는데 지금 보건도 지금 공약하신 게 다 읍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읍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자인 주민들이 비자인 하라는 이런 것인데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용역 결과도 그 읍면에 따른 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가 지금 나온 거가 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겨우 그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없는데도 뭐 장안 같은 경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장안 같은 경우 없으니까 거기를 비롯해서 그 읍면별로 청소년 아이들이 읍으로 나와야만 그 활동하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읍면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다들 지금 현재 인구 분포도가 뭐 65세 이상 인구가 43% 정도 되니까 다 이제 어른들 위주의 어떤 그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뭐 청소년 아이들 관련 이런 시설은 물론 있지만 그 읍면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돌보면 이제 면별로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 여기 돌봄 관계되는 공약도 있는데 요거는 권역별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청소년, 청년 그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보다 청소년. 예, 예. 그러면 특히 이제 이제 고등학생 애들은 여기 나와서 어차피 학원을 많이 하는데 초등, 중등은 그 지역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안 가면은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시골 면단에는 편의점도 없고 또 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게 좀 뭐라 그래 좀 열악한 환경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좀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뭐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청소년 관계되는 것은 웬만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경기도 화천도 갔지만 거의 2만 조금 넘는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이 청소년 정책을 많이 한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청소년 많은 청소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데에 비하면 아직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다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망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의 뭐 여론 민원도 많고 이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지금 노선이 다 보온읍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서원에 있는 친구가 고덕중학교로 가야 돼. 원래 학부가 거긴데 버스 그쪽으로 서원에서 그러니까 환승이 돼야 되는 거죠. 장안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관기나 뭐 저감을 활용 가는 그 버스를 기다려서도 타야 되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방역도 필요하지만 시내버스 노선도 조밀하게 살펴서 그 아이들 집중돼야 되는 곳이 어딘가 그것도 살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집중 점검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동영제 같은 지금 그 우리가 그 도비든 국비든 그다음에 군비 보조로 해서 시내버스도 지금 거의 중공영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어차피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공영제로 해가지고 저상버스가 지금 한 대인가 두 대, 한 대밖에 없죠 보면은 저상버스 대수가 지금 몇 대인가? 밖에 없. 그러니까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건 어렵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 계단이 되게 높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한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쪽이죠. 아무튼 그래서 네. 시내버스에 대한 것도 좀 점검이 좀 일단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네. 네,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는. 일단 복지에 대한 공약을 하셨기 어떤 때문에 일을 군으로 공공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 편의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뭐 환경 이런 것도 다 관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부 민간으로 이전하는 단계고, 만약에 그런 걸 군에서 운영할 때는 서비스 질은 좋아질 수 있는데 아마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그것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시내버스만 가지고 다른 건 또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 저기도 있었잖아요. 민원도 노조 같은 데서 예를 들면 환경이다 그러면 옛날로 되돌려 쓰면 하는 이런 민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